I can't help but these, cause they know they can never touch these. So baby, let me talk my shit, or I might just throw another fit. So baby, let me talk my shit, or I might just throw another fit.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올류 그랜저 차량이고, 이제 설날이 다가와서 촬영도 할 겸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도 모실 겸 해서 현대 셀렉션으로 그랜저 차량 한 이틀 정도 렌트를 해서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나 기타 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 기차를 내리자마자 바로 차량으로 이동을 하려고 부산역으로 이제 차량을 인수받는 위치를 선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명절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부산역이 복잡하거든요. 그 셀렉션 매니저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부산역이 좀 복잡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인수받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장소 설명을 듣고 이제 갔는데, 솔직히 정확한 위치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 찾지 하다가 가르쳐 주신 위치로 딱 갔는데, 누가 봐도 다 그랜저 하는 아우라를 풍기는 차량이 딱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차체가 굉장히 우람하고, 최근에 스타리아를 필두로 그랜저, 그 다음에 코나 이런 순으로 이제 패밀리 룩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또 독특한 디자인이 좀 돋보여서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차량을 인수받고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나다니시는 어르신분들께서 이제 또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마음껏 구경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뒷좌석에도 탑승도 해보시고 뭐 이런저런 향수를 또 느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갓그랜저라고 불리던 차량의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지금 이 차량의 부분에 접목을 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보면서 리뷰하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차량인데 오늘 재밌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변경된 디자인으로 똑같이 나왔죠. 아이오닉 6도 이 디자인으로 나왔었고, 올류 그랜저에도 이 키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실내 사운드가 있는데, 차키를 운전자가 들고 밖으로 나가면 실내에 스마트 키가 없다고 이제 알림을 울려주는데, 그 사운드가 좀 바뀌었고, 그리고 울리는 그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원래는 소리도 엄청 시끄럽고, 그리고 울리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서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실내에 타고 있던 탑승객들이 좀 시끄럽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 사운드 시스템도 보이시는 것처럼 보스 사운드가 운전석 왼쪽, 조수석 오른쪽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일상적으로 음악을 틀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할 때 이제 사운드의 공간감이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따로 틀어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실내 사운드 시스템의 인상은 좋게 다가옵니다. 이제 주행을 좀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와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티어링 휠인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갓그랜저는 이제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갓그랜저의 핸들이 원스포크 핸들이었는데, 지금은 원스포크에서 이제 핸들 리모컨이 달린 이 두 개가 추가돼서 3스포크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쨌든 그런 디자인적 부분들을 차용해서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갓그랜저의 핸들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상으로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구현된 거를 보니까 시간 여행을 한다는 느낌도 막 들고, 옛날 것들을 지금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이제 해석해서 이렇게 출시가 되는 것도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에 운전을 할 때 뭐 두손 운전이 원칙이지만 계속해서 직선 구간인 경우에는 상단 가운데나 하단 가운데에 손을 놓고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스포크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서 좀 다른 스티어링 휠 파지법을 사용을 해서 운전해야 된다는 단점은 아니지만 단점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중간에 있는 스포크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 있는데 누르기 그렇게 편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드라이브 모드 버튼보다는 가까워진 게 있기 때문에 큰 이점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스타일, 이제 커스터마이징 모드죠. 이렇게 4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스티어링 휠에서 볼 수 있는 뭐 특이점들은 딱히 없고 왼쪽에 있는 핸들 리모컨에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보조해주는 기능, 그리고 뭐 연비나 각종 차량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매뉴얼 버튼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실내 사운드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드 버튼, 그리고 뭐 핸즈프리 통화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이런 하나의 판처럼 느껴지는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 원래 그랜저 IG나 IG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까지 쭉 이어지다가 그 이후로는 얇게 펴지면서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랜저는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의 일체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긴 판넬 같은 게 쭉 이어지면서 곡선을 이루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조형물처럼 보여서 좀 디자인적으로 좀 굉장히 매력적이게 다가오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내에 거주하고 있는 운전자나 아니면 탑승객들한테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오고 예전에 그런 현대기아차에서 많이 볼 수 있던 올드한 디자인이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들이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현대자동차 역사가 그렇게 뭐 길진 않잖아요. 다른 독일 3사나 외제 차량 브랜드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역사가 깊지는 않은데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디자인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기술력이나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이 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조수석 앞쪽 면에는 LED가 배치되면서 시동을 킬 때나 속도 카메라를 만났다거나 그럴 때마다 이제 불빛이 나는 그런 상호작용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은 변경된 UI로 적용이 돼서 출시가 되죠. 저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아이콘들은 빠르고 간결하게 사용자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시켜서 이번에 바뀐 UI에 적용이 돼서 한층 더 개선된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들은 조금 쨍하고 뭔가 웜톤에 가까운 그런 색들을 사용을 해서 많이 보면 눈이 피로하다고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파스텔 색상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UI 이전의 버전들은 2줄씩 해서 좀 많은 정보창들을 띄워준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덜어낼 건 덜어내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해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배치를 한 것 같아서 한눈에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터치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터치가 조금은 끊기거나 이제 부드럽지 못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반응을 잘 해줘가지고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옵션이 캘리그라피인 것 같은데 조수석 쪽 보면 캘리그라피라는 그런 레터링이 박혀 있거든요. 아우디나 BMW 외제차들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랑 클러스터랑 연동을 시켜서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랜저에도 지금 그 기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 카메라를 알려준다거나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정도는 클러스터에도 표기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운전자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렌트를 해서 타기 때문에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냥 T맵을 내비게이션에 연동해서 키고 다녔지 있는데 제가 그냥 못 찾은 걸 수도 있긴 합니다.
공조장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기가 커졌습니다. 원래 그 엉따랑 통풍 시트는 IG 페이스리프트는 물리적인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까지 다 전부 터치식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플랫하고 깔끔해졌습니다. 터치로 다 바뀌면은 잘 눌러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버튼들을 이렇게 눌러보면 진동이 울립니다. 진동이 울려서 운전자가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잘 알려주고,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면서 아이콘들의 크기도 커지고 그만큼 누르기도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따로 추가된 기능은 없고 뭐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그냥 전부 다 터치식으로 바뀌었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좀 살펴볼 거는 기어 노브인데요. 제가 아이오닉 6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는 미션이 없기 때문에 기어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스티어링 휠 우측 하단에 위치해 있죠. 일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물리적으로 기어를 변경시키는 게 아닌 전자신호로 변경을 시키다 보니 나왔던 방식이 버튼식과 다이얼식, 그리고 이 스티어링 우측 하단에 위치하는 그런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적용되어 있는 이 기어봉이 막상 적응을 하니까 그나마 좀 편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앞으로 간다고 해서 앞으로 기어를 돌려야 되고, 뒤로 가야 된다 해서 뒤로 기어를 돌려야 되고, 그런 공식들이 머릿속에 있다고 하지만 좀 헷갈리는 면이 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해요. 과연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기어 노브를 좀 선호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6는 기어 노브 위치가 바뀌면서 운전자석에 있는 이 도어에 윈도우 스위치나 아니면 사이드미러 버튼들이 여기 센터 페시아 쪽으로 이동하면서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디자인이 뽑혔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랜저도 같은 위치에 기어 노브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출시를 하고 보니 똑같이 그냥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컵홀더 있는 부분이 좀 커졌고, 앞쪽 부분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트인데, 이 현대자동차의 기안 모델이 그랜저잖아요. 그런 모델답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줬던 게, 지금 들어가 있는 패턴이나 재질, 착자감, 이 모든 면들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시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신기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뭐가 이렇게 밀더라고요. 전동 시트 버튼 쪽에 뭐가 끼어서 뭐 잘못 작동되고 있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안마 기능 같은 겁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은 장기간 운전으로 인해서 피로해져 있는 이제 허리의 통증을 완화해주고자 천천히 밀어주고 천천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행위 자체가 좀 긴장감이 많이 풀린다고 해야 되나? 이제 제가 키가 좀 크다 보니까 웬만한 차는 이쪽 헤드라인이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구부정해진단 말이죠. 근데 계속 이렇게 뒤에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주니까 자세를 다시 고쳐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장점 아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뒷좌석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 뒷좌석은 승차감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랜저가 법인 수요도 굉장히 많잖아요. 뒷좌석의 승차감이 중요한 차량인 만큼 목적성에 맞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했었는데, 방지턱을 넘을 때나 큰 요철을 넘을 때 그랜저 세팅 자체가 조금 촘촘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하부 세팅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너무 하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물렁거리지도 않고, 그 사이 지점 어딘가를 좀 잘 찝어서 지금 이 GN7에 적용을 잘 시킨 것 같아서, 약간 그 젤리를 이렇게 때리면 탄성이 좀 있잖아요. 그 정도의 탄성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승차감까지 와버렸는데, 2열 암레스트에 오디오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패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와서야 이걸 처음 보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시대가 좀 변하면서 운전이 재밌는 차, 운전자가 편안한 차를 좀 이제 선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2열 탑승객들을 고려해서 저런 요소들을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이 차가 운전자만을 위한 차가 아닌 2열의 탑승객들을 위한 차라는 인식을 조금 어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익숙하신 기능 같은데, 후측방 감지 기능이라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뒤에서 차가 올 때마다 삐삐거려서 너무 시끄럽다, 너무 필요 없는 옵션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차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차량 리뷰를 할 때 가족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갈 때가 있었어요. 갓길에 주차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리는데 뒤에서 차가 오고 있었던 거죠. 차가 위험하다고 이제 신호를 알려주니까 이제 어머니가 뭐고야 와 이러노 이러면서 문을 여는 걸 멈췄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차 문이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그런 불상사는 막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리로만 이런 식으로 알려줬다면 지금 보면은 핸들에도 진동이 울리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경고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차선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작동되는 건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약간 차선처럼 보이는 모양의 화살표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표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깜빡이를 켜봤는데 역시나 제가 생각하던 그런 기능이 맞았어요. 처음 써보는 기능이기도 하고 제네시스처럼 상위 트림의 모델에만 보던 기능 같아서 기분이 좀 묘했고, 실질적으로 작동해보고 느낀 점은 뭐 그냥 신기하다 정도였습니다. 이제 외관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하나 잘라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판형을 그대로 찍어서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일체감이 좀 들고, 원래 차량들은 프론트에 뭔가 이렇게 굴곡들이 되게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밀려 들어가면서 완만해졌고 되게 평평합니다. 앞부분뿐만이 아니라 측면이나 리어 부분도 하나의 쉐입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프레임리스 도어이기도 하고 도어의 손잡이가 이제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잠글 때는 완전히 평면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차량이 일체감이 있다, 하나의 덩어리 같다 하는 느낌을 좀 주는 요인들이 아닌가 싶고,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이 창문이 조금 내려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으면 다시 이렇게 왁구가 맞춰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뭐 그렇게 돼야 방수도 되고 하겠죠. 그랜저 휠은 18인치 한 종, 19인치 두 종, 20인치는 무려 4종이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휠은 제가 이제 쉴 때 중간중간 검색을 해보니까 캘리그라피 전용 19인치 휠이더라고요. 모양이 번개 이모티콘 같이 생겨가지고 조금 매력적이게 보이고,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특징적인 휠이라고 생각했던 건 20인치 휠 중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휠인데요. 약간 벤츠의 마이바흐 모델에 끼워져 있는 휠처럼 중간에 이렇게 크게 덮여 있는 그런 휠이 있더라고요. 그런 휠까지 장착을 하면 이제 완벽해지는 거죠. 차가 하나의 도형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휠에 대한 정보도 저번에 잘못 전달을 드렸었는데, 고속주행에서나 아니면 코너링, 커브, 스티어링 휠의 반응 속도 같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승차감이라고 잘못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인치 다운을 하면 그 타이어의 그 월이 넓어져서 승차감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거에서 오는 약간 단점들은 인치업을 하면 오는 장점이랑 이제 대비가 되죠. 인치업을 하면 월의 두께가 좁아지면서 타이어와 휠의 이 간격이 좁혀지면서 이렇게 밀림 현상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접지가 잘 되고, 고속으로 달렸을 때나 이제 코너링을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GN7은 좀 어둡거나 밤이 돼서야 그 진가를 좀 발휘하는 것 같은데, 그랜저의 웰컴 라이트 기능이 또 들어갔죠. 원래도 있었는데 이렇게 일자형 LED가 들어가면서 문을 이렇게 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반겨주는 그런 웰컴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독특한 시각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나타 DN8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제 눈에는 이 디자인이 좀 이쁜 것 같습니다. 웰컴 라이트는 이제 앞부분뿐만이 아니라 리어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원래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에도 깜빡깜빡 하면서 하는 게 다였는데 지금은 일자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모션들이 추가가 됐는데, 차선 변경을 할 때 조금 더 방향지 시등을 더 잘 켜게 되는 것 같아요. 앞차에 비치거든요, 그 차의 모습들이. 그런 순기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비상 깜빡이는 그냥 깜빡깜빡거리기만 합니다. 똑같은 모션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이뻤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후진등을 넣었을 때 이제 원래는 점선으로 생겼었는데 요번에 이 GN7으로 넘어오면서 실선의 긴 선이 후진을 할 때 조금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이 또 변경된 사항이었고요. 지금 고속도로를 올라왔거든요. 주행 성능이나 그런 부분들도 테스트할 겸 실내에 유입되는 뭐 엔진 소음이나 풍절음, 노면 소음들을 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제 이후로 미뤘는데, 2.5 자연흡기 모델이거든요. 터보가 없다고 해서 주행하는데 좀 답답하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차급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힘이 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3.5까지 등급업을 하기에는 배기량에 따른 세금이나 연비나 그런 것들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2.5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터보 차저가 좀 달려서 지금보다는 좀 경쾌한 주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들고, 지금 70km인데 70km에서 100km까지 한번 쭉 올려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뭐 답답한 성능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쉬운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거동이 조금 둔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GN7이 휠베이스가 좀 길어졌죠.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앞에 사고가 갑자기 나서 회피를 해야 된다, 아니면 돌이 떨어져서 회피를 해야 된다, 동물이 갑자기 나타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핸들을 빨리 꺾고 차를 다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가 늦게 따라온다 라는 느낌은 없는데, 아래와 위가 따로 이렇게 논다는 느낌? 저희 몸으로 따지면 하체와 상체가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렇게 막 불안하다고 느낄 정도의 거동은 아니었고요. 충분히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속도로를 좀 달려봤는데,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들은 확실히 프레임리스 도어인데도 불구하고 이중 접합 차압율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설계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잘 막아주고, 노면 소음 같은 경우에도 아마 밑에 마감들을 차급에 맞게 잘 포장을 했을 거예요. 소음 방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엔진이 2.5 엔진이잖아요. 4기통 자연흡기 엔진인데 피드한 정차 상태일 때는 너무 정숙한 편이긴 한데, 드라이브 기어를 넣고 이제 신호 대기를 할 때나 그럴 때는 조금씩 시트 쪽으로 진동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정차 중일 때는 그렇고,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잖아요. 그때 RPM이 600에서 700 800 정도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데, 그때는 엉덩이 뼈 쪽에서 진동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6기통에서 4기통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동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랜저로서의 정숙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서스펜션 그 옵션이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승차감 면에서는 이미 너무 좋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가지고, 방지턱을 넘을 때 차가 이제 위로 떴다가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충격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젤리처럼 촘촘한 느낌이 그런 충격들을 잘 감쇄시켜 주는 것 같아서 승차감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가 좀 있는 상태에서 스피드 있게 방지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불쾌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충격을 주지는 않고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뒤쪽 떨어질 때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톡 하고 떨어지는 그 느낌이 좋은데, 뭐 뒷좌석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연비를 좀 확인을 해보면서 이번 시승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반올림해서 68km 정도 주행을 했고, 연비가 9.2 정도 나오는데, 차급이나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너무 안 좋다 정도의 연비는 아닌 것 같은데, 엔진이 2.5L 엔진이고 그런 요소들이 좀 이런 연비를 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갈 때는 명절이 지나 있겠죠? 아무튼 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3.1절처럼 단일로 되어 있는 휴일 외에는 이제 이렇게 긴 연휴는 없잖아요. 이제 여름 휴가까지 또 열심히 달려야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직장인 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 더 새로운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